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오석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탄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막노동하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면서 5가족 부양하고 있다. 아이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심리는 안 하셨어요? 그 부분 기억이 좀 없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한 명씩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균형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고 사건에서 우리가 균형 찾아야 되겠죠. 두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이 징계의 필요성, 또 한 가지는 징계로 인해서 입을 이 당사자의 불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형량하셨습니까? 가령 검사를 면직했는데 구제해 주신 사건이 있으시고요. 국가정보원의 고위 공직자를 구제해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향응받고 또 사실상 갈취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서 구제해 주셨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그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상세하게 심리를 해주셨습니다. 판결문에도 왜 이렇게 향을 받게 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살피시고 이 면직 처분에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이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서는 그런 걸 들여다보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셨으면 충분히 성찰을 하셨을 법도 한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도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 이후에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고 계시질 않습니다. 자, 오석준의 800원 판결에 대해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지요. 조금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유명한 800원 해고 판결문 번호는 25876이더군요. 이 사건에서 사측 변호사가 당시 오석준 판사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하는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런 것이 밝혀지면 적어도 뉴욕주에서는 담당 판사는 징계로 파면당합니다. 캐서린 M. 도일은 뉴욕주 카운티 판사였는데 자기랑 친한 변호사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법관 징계에 의해 파면당했고 도일 판사는 어필했지만 뉴욕주 대법원도 파면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도일 판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외관 자체로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판결문에는 원고 피고의 변호인이 기재됩니다. 일례로 상기 도일 판사에 대한 뉴욕주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변호사 이름뿐만 아니라 뉴욕주 법관 징계일을 대리한 변호사 이름까지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우리나라 판결문에는 변호인 정보가 싹 빠져있네요. 왜 빠졌을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 이탄 의원은 다시 이렇게 포효했지요. 800원 버스기사 해고 판결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을 듣고 다시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입니다. 가장 비정한 판결입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깊이 새기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4,000건 하실 겁니다. 6년 동안 24,000건 하실 거예요. 24,000명의 국민들한테 이런 기준으로 판결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후보자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 후보자님 아니시면 다른 좋은 법조인이 차지할 자리입니다. 왜 800원 횡령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800원 숫자가 작잖아요. 이 800원 왜 횡령했는지 알고 계세요? 재판하셨고 수십 번 질문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이 노동자가 800원을 왜 가져갔냐고요. 뭐 소소한데 어떤데요? 본인 말씀으로는 아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심리를 충실하게 하셨다면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예, 뭐 간단한 뭐 음료수라든가 뭐 이런 걸 자판기 커피용으로 사먹는- 100원씩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5가족의 생계를 끊을 사건입니까? 아까 기준 하셨는데요.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하신 판결 중에 뇌물 500만 원 받은 교감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거 징계 양적 기준 어떻게 됩니까? 뇌물 500만 원 받은 게 아니고 아마 준 거는 그럼 어떻습니까? 유리하게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 이제 잠깐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영구 영역 자금 2억 7천만 원 횡령한 대학 교수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양정 기준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다 속사정 봐주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기준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지금까지도. 아니 뭐 제가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찰하시고 답변 달라고. 예. 아니 예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이 서면으로 저희한테 국회 주신 답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장점으로 균형적 사고를 한다.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안 바꾸고 계속 이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편향적이다. 내 삶이 내가 20대 후반에 판사 돼서 30년 이것밖에 안 했고 서초동 20년 살았다. 내 자산이 34억이다. 대한민국 초인류충이다. 그러니까 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내 주변에 버스기사 이런 친구들 없다. 내가 일부러라도 상대쪽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마음 놓고 24,000명의 국민들 재판 받으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만인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아니 특정인과 그 관련자들에게만 평등한 사법부이자 공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 최후의 절망이 되어버린 사법부가 되었다는 반증이 곧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아니었겠습니까? 국회 운영위에서 박영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예,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서 지금 뭐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디스크가 심하고 뇌수막종을 동반한 그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4번이나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에 잠깐만요. 그래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사정을 소상하게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 제가 그 경위를 좀 더 알아보고 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입할 만한 그런 사안인지 전후 사정을 박영선 의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중대한 수용자의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김영식 대표 신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정의롭고 가장 도덕적인 집단 검찰이라고 말입니다.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이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가장 정의로운 집단, 가장 도덕적인 집단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도덕적인 집단,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참칭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일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묘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더불어 살인 방조행위입니다. 이런 법법행위를 정의롭다, 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마사지해주고 쉴드 쳐주는 집단도 많지요.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재단의 신부들이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지요? 왜 아무도 묻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저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 슬픔 중에 있다, 아파하고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깊은 후유증을 알 수 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묻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을 방조하고 방지하는 검찰과 한편이 되고 말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일은 정경심 교수를 형 집행정지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검찰이 하지 않았으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그토록 정의롭다 말하고 뻐기는 한동훈 장관이 형 집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공정과 정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발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는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살인방조라는 비판이 나왔듯 지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즉 사망이라는 상황을 목표로 했다는 말까지 나왔었지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으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그것밖에 없었겠지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추후라도 재수사가 불가능하도록 또 한 번의 공소권 없음을 계획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악행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을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